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여전히 좀 답보 상태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고요. 2,400선만 넘어가면 계속 기관의 매물 출회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흐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적으로는 계속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관련된 종목, 새로운 종목의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에 따른 변화 요인들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환율 흐름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환율을 볼 때는 원화의 동향을 체크하는 것보다 달러와의 동향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들 확인을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달러 인덱스의 동향을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조가 아직까지 지금 횡보세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 달러와의 기반이 된, 달러와의 약세 기반이 된 원화 강세다라는 쪽으로는 아직까지 눈여겨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지금 살짝 지금 기조 쪽에서는 약간 위아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본격적으로 달러와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다라고 했었을 때가 어떤 강한 탄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일단 또 주목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기조로 보게 되면은 지금 원 달러 환율들, 그리고 또 달러 위안화 환율에 대한 변화가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위안화에 동반된 원화의 그 흐름들이다라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달러보다는 위안화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원화의 강세가 좀 더 두드러졌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되, 특히 지금 기준으로 한 1,150원대가 무너져서 지금 계속 약세 원화 강세 국면들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들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그러면 10월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한 9월달까지 변화가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일단 10월달까지 동향들이 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반대로 개인 매도 기관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관도 매수에 동참한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 그런 기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환율의 원화 강세에 대해서 좀 더 반응한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들이 맞겠죠.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달러가 약세로 나오면서 이어질 수 있는 신흥국 전반적인 모습들, 그리고 어떤 국내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반쪽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조금씩 바뀐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뭐 코스닥은 아직까지 개인 쪽에서 매수가 우위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약간 어떤 수급 관련된 쪽에서 강한 상황은 일단 아닐 수도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보통 원화 강세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대표적인 수혜주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보기에는 내수 관련된 섹터죠. 내수가 오히려 원화 강세에 따라서 좀 더 보강되는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내수 관련된 섹터가 강하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내수 소비 심리가 아직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화된 느낌들, 그리고 또 음식료 업종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어떤 곡물들을 수입하는 기조다 보니까 수입하는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 결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소맥이라든가 옥수수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되면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즉 원화 강세로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원료 자체가 이렇게 비싸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세가 되겠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조정이 나오는 빌미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쪽도 된다는 쪽에서 아직까지는 곡물 가격들에 대한 안정들이 나와야 음식료 업종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이어진다는 쪽에서, 그러면 음식료 업종들이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충분히 올릴 수 있느냐라는 쪽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모멘텀이 아니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또 철강주나 항공주,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도 원화 강세 수혜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철강주는 경기 민감 쪽이다 보니까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겠죠.
항공주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어렵다는 부분들. 유틸리티주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좀 나와야 되겠죠. 좀 불확실성이 좀 높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원화 강세 국면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좋았느냐라고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일단 기존 원화 강세가 보였었을 때 섹터별 수익률을 보게 되면 한 1,140원에서 1,160원대 구간에 들어왔었을 때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수익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오히려 반도체가 좀 좋았다라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IT 쪽, 증권, 철강, 화학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럼 더 낮게 보겠습니다. 1,120원에서 1,140원까지 내려갔었을 때는 어땠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조선 쪽이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밖에 증권, 소프트웨어, 철강, 통신, IT.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 그때 좀 특수성이 좀 있겠죠. 약간 수주가 강화됐던 측면들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조선 쪽에 무게를 두기는 아직까지는 수주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경기 회복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봤었을 때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증권이라든가 철강, 통신 그리고 또 IT 쪽, 반도체 관련된 IT 쪽에 대한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좋다란 쪽에 무게를 두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대표적으로는 말씀드렸던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IT나 반도체, 특히 한국 주식으로는 일단 외국인들 쪽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시총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사이클이 오히려 또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강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좀 축소했던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들의 어떤 가늠자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증권 쪽은 유동성 수혜 또 거래 증가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이 좀 주춤할 때 한 번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측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대표적인 관련 종목들의 실적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나오는 SK하이닉스지만은 지금 시장 분위기 쪽에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오히려 내년을 바라보고는 꼭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보셔야 될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데도 10만 원대가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눌림목대 매수 기회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흐름들 대비해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흐름들로 보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실적 동향들 나쁘지 않은데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 추이가 좀 떨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움증권 대표적으로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이 여기서 좀 확인되지 않나 싶은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바뀌는지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포스코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적으로 저평가죠. 그런데 올해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은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번 시장에서도 경기 민감 섹터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 쪽도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줄인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G 관련된 쪽에서 투자나 여러 가지 또 가격 요금을 좀 내린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실적 관련된 부분의 동향들과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충분히 다시 접근할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무게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원화 강세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투자 전략을 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말씀드렸듯이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약세가 들어오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좀 더 흐름들을 달러화의 추이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흐름들 같이 중점적으로 보시되 특히 경기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더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조금 더 확인이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들을 아직까지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내수 관련된 섹터 쪽에서도 실적이 좀 확인됐고 낙폭이 좀 이어졌던 부분들 쪽에서 회복된다는 관점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런 쪽에서는 한 번쯤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쪽에서 내수 관련된 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종목 오늘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현대홈쇼핑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언택트의 수혜를 받았다는 측면들 특히 홈쇼핑이다 보니까 잘
언택트 쪽에서 충분한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고마진 상품 쪽으로 대응을 했다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해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의 무게를 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레벨업된 82,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대까지 설정해 보시면서 대응한 전략들이 바람직하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CJ E&M입니다. 마찬가지로 홈쇼핑 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의 절반 정도는 CJ 오쇼핑과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디어 관련된 쪽에 대한 언택트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쪽에서 선방한다라는 관점과 함께 내년에 대한 확장세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회복에 대한 흐름까지 생각했을 때 목표가는 17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화 강세와 함께 여러 가지 앞으로 체크해야 될 요인들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관련된 관심주까지 찾아봤는데요. 일단 주가에 대한 회복력을 좀 더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별적인 요인 쪽에서 접근하는 게 지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 쪽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